안녕하세요. 저의 두 번째 개인전 The Colors of Your Journey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채집한 색들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들의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고요에서 시작해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색깔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작품, 푸른 침묵.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잠시 가만히 들여다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진은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 찍은 서울 경복궁의 향원정이에요. 사실 그날 날씨도 너무 춥고 길도 막힐 것 같아서 나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겨내고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풍경을 만난 거죠.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장소인데 한방눈이 내린 뒤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모든 소리를 덮으면서 공기가 굉장히 고요해졌고 공기마저 푸르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을 푸른 침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저만 아는 아픈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날은 제가 사진 생활하면서 찍은 설경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득 찍은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중한 원본 파일들이 폴더째로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진은 겨우겨우 살아남은 색 보정본 사진이랍니다. 그래서 제게는 더 애틋하고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다들 소중한 장면은 더욱더 신경 써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고요함을 뒤로하고 조금 더 빛이 스며드는 다음 풍경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들판의 숨. 이제 조금 더 밝아진 풍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까보단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 드시죠? 이 사진은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아주 평범한 캠핑장의 아침 풍경이에요. 함께 간 친구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 혼자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산책을 나섰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날은 진짜 여행 중에 드물게 오랜만에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인지 아침 빛에 이 초록 들판이 훨씬 더 부드럽고 멀리 보이는 빨간 교회도 더 또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평화롭게 풀을 뜯는 말들도 좀 보세요. 쟤네가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쟤네가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풀도 뜯어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가지며 친한 척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순간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평범한 아침 풍경이 제 마음속에는 아주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들판의 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막 깨어난 아침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 평화로운 들판을 지나서 조금 더 깊은 초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작품, 태고의 초록. 지금 보고 계신 이 풍경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압도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뭐 다른 느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협곡이에요. 사실 저는 흐린 날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맑은 날에만 주로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 찍기엔 빛이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도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어요. 자욱하게 깔린 안개 덕분에
이 협곡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앞의 풍경은 끝없이 겹쳐지고 초록은 더욱 깊어지고 밀도는 더욱더 촘촘해졌어요. 특히 이끼로 뒤덮인 바위들을 보면서 아, 진짜 태초의 지구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단순히 초록색 풍경 사진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아주 겹겹이 오래 쌓인 초록색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태고의 초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자연을 지나서 조금 더 사람의 흔적이 있는 풍경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번째 작품, 동화마을. 지금 보고 계신 이 풍경, 어쩐지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곳은 북유럽의 페루제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조량이 적은 지역 중 한 곳이에요. 저 이곳에 8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쨍쨍하게 제대로 비친 시간을 다 합쳐도 정말 10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빛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특별한 사건처럼 느껴졌어요. 이 장면 역시 그렇게 극적으로, 게다가 여행 막바지에 만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초록 지붕의 집들 위로 따뜻한 노을빛이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마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동화마을입니다. 빛이 흔한 곳에서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굉장히 귀하고 또 귀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장소 페루제도였습니다. 이제 색이 가장 강렬하게 터져나오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 협곡의 노을. 이곳 역시 아이슬란드의 협곡이에요. 아까 보셨던 협곡이 안개 자욱한 깊은 초록의 풍경이었다면 이 장면은 빛과 색으로 온전히 채워진 장면이에요. 초록색 이끼, 푸른색 물, 그리고 하늘에 붉은색 노을까지. 색들이 한 번에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의 제목은 협곡의 노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 풍경이 주차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풍경에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쉽게 닿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제게는 풍경만큼이나 좋았어요. 그래서 꼭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로 아이슬란드를 추천드려요. 이제 이 강렬한 색의 여운을 안고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 여름방학. 이 장면은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드시나요? 열차는 우리 생활에 늘 있으니까요. 이 사진은 일본 마쓰야마에서 찍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 가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기차나 트램, 자전거 같은 교통수단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은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에 더불어 지도를 보고 무작정 기찻길을 따라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 거의 없는 조용한 골목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풍경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아무도 없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이건 저만의 여행 비법이에요. 그렇게 이 장면도 발견한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여름방학이라고 붙였어요.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기분, 조금 가벼워지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열차를 계속 찍고 싶을까? 아마도 계속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열차를 타고 다음 장소에서 또 다른 마주침을 이어가 볼까요? 7번째 작품, 퍼핀 눈맞춤. 이거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친구가 퍼핀이라는 새거든요. 제가 바로 이 친구 퍼핀을 보기 위해 페로제도라는 곳까지 갔어요. 이름도 낯설고 되게 멀리 있는 곳인데 어디선가 이 새 사진을 보고 저거 나 꼭 한번 직접 보고 내 카메라에도 꼭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이 예쁘고 귀여운 새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 진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보던 애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정말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퍼핀 눈맞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정말로 얘네랑 가까이에서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사실 새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페로제도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페루 사람들은 이 새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얘네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귀여운 퍼핀을 만난 기억이 아니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까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8번째 작품, 교차. 이 풍경 정말 낯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왕십리의 한 유명한 횡단보도예요. 이 사진은 사실 한 번에 찍힌 장면이 아니에요. 이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저 여기를 정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흐린 날, 비 오는 날, 햇빛이 쨍쨍한 날, 쨍쨍한 시간, 해질 무렵 시간, 심지어 눈 오는 날까지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비 오는 날이었어요. 바닥이 젖으면서 붉은색 바닥이 더 깊어지고 우산 쓴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또렷하게 재미있게 드러났거든요. 서로 다른 길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교차라고 붙였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뭔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를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빛이 조금 더 차분하고 고요해지는 다음 장면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9번째 작품, 잠긴 도시. 이 사진 따뜻하지 않나요? 이탈리아의 피렌체예요.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내려다본 풍경인데요. 이 시간에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색으로 물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치 도시가 금빛에 잠긴다라고 느꼈어요. 햇빛이 강처럼 흐르고 다리 위에도 건물 사이에도 그리고 물 위에도 금빛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도 잠긴 도시예요.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강 위에 반짝이는 빛,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작은 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도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 장면들이 이 풍경을 더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던 건 사진 안이 아니라 사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풍경을 보면서 웃고 대화하며 그 시간을 즐기던 모습들이요. 사실 이 금빛 풍경도 좋긴 했지만 그 공간의 행복한 기운이 저에게 같이 남아서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완벽하다고 느끼시나요? 궁금하네요. 이제 조금 더 차분한 색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작품, 도시의 별자리. 조금 숨차시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산 하나를 올랐거든요. 일본의 시즈오카 조서남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저 등산도 잘 못하고 등산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휴대폰 하나 들고 운동화 신고 올라갔거든요.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이라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계속 올라간 건 정상에서 마주할 풍경이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 장면을 만난 거예요. 도시의 불빛들이 진짜 별자리처럼 흩어져 있고 그 뒤로 후지산이 탁 하고 서 있는 모습.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목은 도시의 별자리입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별들 같아서요. 이걸 보는 순간 올라오는 동안 느꼈던 두려움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힘들고 무서웠던 시간들도 이 멋진 풍경 하나로 다 괜찮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위해 나 어디까지 가봤다 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따뜻한 황금빛 도심을 지나 조금 더 몽글몽글하고 꿈결 같은 색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1번째 작품, 보랏빛 블레드. 이 사진 꿈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궁금하네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게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해가 지지도 않고 그냥 조금씩 해가 내려가려고 하자마자 숲속에서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됐죠. 보랏빛 하늘이랑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빛들까지. 정말 황홀한 장면을 혼자서 독차지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조금 과장하면 진짜 현실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주변이 완전 깜깜해졌더라고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숲길에 저 혼자뿐이었죠. 결국 자전거를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서 정말 도망치듯 숙소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무서웠던 순간까지 합쳐져서 이 풍경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묘한 기억이죠. 여러분은 이 사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이야기 듣고 싶어요. 이제 모든 색깔이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서는 고요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째 작품, 하얀 고요. 이 장면 혹시 조금 조용하게 느껴지시나요? 일본 야마가타현에 있는 긴잔 온천이에요. 사실 이곳은 우연히 사진 한 장 보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보니까 정보도 적고 교뚜벅이인 저에게 교통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니, 가는 길부터 정말 놀랐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더라고요. 특히 가기 전에 지나가는 마을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지붕 위에도 다리 위에도 흐르는 강물 주변까지도 모두.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이 소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게 그 하얀색 풍경 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그 고요한 풍경 속에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더라고요. 그 온기 덕분에 이 차가운 하얀색 눈 풍경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였는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쁘다는 생각도 들지만 뭔가 고요하다라는 감정이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하얀 고요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보면서 어떤 기분 드시나요? 혹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얀 눈 속에 파묻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색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13번째 작품, 세계 리듬. 이 사진은 좀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는 페루 제도의 작은 마을 교그부입니다. 이 전시를 시작하면서 저는 색을 모으는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란 새벽, 짙은 초록의 숲, 황금빛 노을, 그리고 보랏빛 저녁까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색들이 마지막에 이 장면에 모두 있어요. 색들이요. 초록색 들판이라는 악보 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지붕의 집들이 툭툭 놓여있는 모습. 제 눈에는 그게 마치 알록달록한 음표들이 리듬감 있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세계 리듬입니다. 이 마을은요, 실제로는 50명도 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빈집도 많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각자의 색들이 예쁘게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각자 자기만의 리듬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은 뭔가 하나의 정리된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만난 색들이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색들을 만나셨나요? 그 색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장면으로 남게 될지 잠시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